말 평안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세요. 주피터요. 화가 나셨구려. 주피터가 아니라 난 여자예요. 그리고 내가 화난 건 아니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짜증날 뿐이죠. 그 아이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영혼과 물질을 분리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자체도 물질력의 원자로 이루어진 통합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저희 형제들 즉 교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희곡에서 그려내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연기하면 어떨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원자에 대해서도 희곡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맙시다. 정말 기막힌 밤이잖아요. 여러분 들려요? 노래하고 있잖아요. 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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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 노래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네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모욕했을까요? 트래플레프!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제발 부탁해요. 트래플레프! 분명 계속 하진 않을 테니 나가도 되겠죠? 오, 브라보! 우리 당해버렸어요. 이런 외모에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런 촉구석에 있는 거는 죄악이에요. 다시 재능 있어요. 반드시 큰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 꿈이에요. 하지만 꿈이겠죠. 누가 하겠어요? 소개하겠어요. 뜨리 그림이에요. 너무 기뻐요. 언제나 당신 작품을 읽고 있답니다. 당황하지 말아요. 저랑 인사이기는 해도 소박한 분이에요. 보세요, 저희도 당황하고 있잖아요. 연극이 이상하진 않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진지하게 연기하시더군요. 장식도 아름다고요. 그렇죠. 필씨, 이 호수에 물고기들이 많겠죠? 네, 저는 물고기를 낚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창작의 기쁨을 경험하신 분에게는 다른 어떤 기쁨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이분은 자취를 감춰버리니까요. 생각납니다.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에서 언젠가 유명한 실바가 낮은 도움을 냈습니다. 바로 그때 짝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 종무원 성가대의 베이스한 사람이 객석에 앉아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객석에서 브라보 실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한 옥타브 낮은 소리였다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브라보 실버. 극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군요. 가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부터 이따 가요.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어머. 저부터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신다면 좋겠어요. 불쌍한 아가씨야. 아니 사람들 말로는
그녀 어머니가 죽을 때 전 재산을 아버지한테 막대하게 전 재산을 줬는데 글쎄 그녀 아버지가 새아내한테 모조리 전 재산을 주라고 벌써 맞아. 유언했대요. 정말 통쾌한 일이죠. 어? 네, 아주 대단한 후레 자식이죠. 그자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알까지나? 자, 이제 공연도 끝났는데 다들 들어가죠. 그래요. 완전히 한탑 낮은 소리 했다니까요. 로브 실버. 실버. 아니 정식 가수도 아니고 그저 종로 성가당인데 말이에요. 실버. 모르겠어. 내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정신이 나간지도 몰라. 하지만 그 공연은 마음에 들었어. 거기엔 뭔가가 있었어. 그 처녀가 이 고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악마의 붉은 눈이 하나 들었을 때, 너무 흥분해서 두 손이 다 떨렸어. 신선하고 천진했어. 고독하고 또 고독하다. 저기 악마의 눈이 붉은. 트래플렉크랑 얘기를 좀 해야겠어. 벌써 아무도 없군. 여기 있어이다. 마샤가 온 정원에서 저를 찾으러 다녀요. 견딜 수 없는 인간이에요. 트래플렉크, 당신 희곡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뭐 조금 이상하고 끝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강력한 인상을 받았어요.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니 계속 써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예민해서야. 아니 이거 두 눈에 눈물까지.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그러나 중요하고 영원한 것만 그려내시오. 나는 평생을 다채로운 취향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어. 하지만 만일 창작의 순간에 예술가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정신적인 고향감을 느껴야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껍데기들과 그 부속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지상에서부터 훨씬 높은 곳으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 미안합니다만 누나는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 작품에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생각이 들어있어야 해요. 무엇 때문에 글을 쓰는지 당신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그림 같은 길을 명백한 목적도 없이 걸어가게 된다면 당신은 길을 잃을 것이고 재능이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니나는 어디 있습니까? 집으로 갔어. 그녀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니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가야겠어. 좀 진정하시오, 친구. 하지만 어쨌든 가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플래프. 플래프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님 기다리고 계세요. 나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날 내버려 두세요. 날 놔두세요. 날 따라다니지 말아요. 청춘, 청춘이라. 사람들은 한 말이 없으면 청춘. 하자. 맞아. 그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카드 놀이를 하는 것 같군. 가야겠어. 잠시만요. 왜 그러시오? 무슨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어리석은 짓을 할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요? 뭘 도와달라는 거야? 너무 괴로워요.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고통을 알지 못해요. 트래플래플을 사랑해요.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이렇게 모두들 사랑에 빠졌는지. 마법의 보수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남자. 조명이 주인공이 늘 보았던 생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환경이. 마샤, 일어나 볼래요? 당신은 22, 난 거의 2배죠. 돌은 누가 더 젊어 보여요? 물론 당신이죠. 그렇죠. 왜일까요? 그러게. 난 일하고 느끼고 정신없이 살아요. 하지만 당신은 늘 한 곳에 앉아만 있죠. 그리고 전 노년도 죽음도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긴 치마처럼 제 인생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원기를 회복하려면 이 모든 걸 집어 던져야죠. 난 언제나 옷을 잘 차려입고 빗질을 하죠. 내가 바로 여기 정원에 나올 때도 잠옷 차림이거나 머리를 산발한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요. 귀엽죠? 15살짜리 소녀 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작가의 얘기에서 멈췄는데. 제가 하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작가를 매료시키고 싶은 경우 그녀는 칭찬과 아첨 그리고 비위 맞추기 같은 수단으로 그를 포위하는 것이다. 이건 필시 프랑스 사람의 얘기일 겁니다. 우린 전혀 다르죠. 되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작가를 매료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제발 부탁이에요 하는 식으로 사랑에 빠져들죠.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랑 뜨리거리를 보세요. 저희가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트레비로 떠나서 지금부터 4일 내내 전 자유예요. 오늘은 더 예쁘군요, 니나. 매력적이에요. 똑똑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칭찬하면 안 돼요. 해야 되니까요. 그 뜨리거리는 어디 있어요? 낚시하고 계세요. 실증도 안 나는 모양이야. 무엇인가요? 모파상의 무리에서라는 책인데 재미도 없고 그 이상 맞지도 않아요. 마음이 안 좋네요.
아니 말해봐요. 그 트리플레프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저렇게 울적하고 험상궂나요? 며칠 동안 저 호수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리나, 그분의 희곡 부탁해요. 그분의 희곡을 들려주세요. 정말 듣고 싶으세요? 진짜 재미없어. 그분의 무언가를 읽으면 저 눈은 빛나고 창백한 얼굴에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진짜 시인 같아요. 마샤, 담배와 커피를 끊는 건 어때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담배와 커피는 개성을 빼앗아 갑니다. 단맛과 커피에 취하고 나면 당신은 이미 마샤가 아니라 마샤 더하기 누군가가 되는 겁니다. 즉 당신의 자아가 당신에게서부터 무너져버리고 마샤 당신은 이미 자신을 마치 제3자 즉 그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마샤는 가서 아침 식사 전에 2잔의 커피를 마실 겁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들에겐 개인적인 행복은 없는 걸까요? 훌륭한 이야기군요. 정말 사랑스러운 시골의 권태보다도 우스운 건 없을 거예요. 조용한데 아무도 일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유쾌합니다만 그냥 자기 방에서 배역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멋져요. 당신을 이해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너무 지루해. 야, 너무 지루해. 매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곳에 오지만 언제나 얻는 건 핍해지는데 얼굴. 아! 나 떠나야겠어요. 저 집에서 파드 돌을 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게 참 따분해. 하지만 나도 55이나 먹었지.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바꾸기엔 너무 늦은 나이야. 나도 이만 가겠어. 저렇게 유명한 여배우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고통받다니 그것도 이렇게 작은 이유 때문에? 대중의 사랑을 받고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작가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종일 낚시하고 있으니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닐까? 잉어 2마리를 잡았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혼자 있어?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난 오늘 이 갈매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을 했어. 네 발밑에 둘게. 무슨 일이죠? 조만간 난 이런 식으로 자살할 거야.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 내가 널 이해하지 못하게 된 그 이후로 그렇게 됐지. 나에 대한 네 태도는 변했어. 내가 있으면 넌 괴로워하고 네 눈은 너무 차가워. 요즘 당신은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하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도록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매기만 해도 분명 상징이에요.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을 이해하기에 내가 너무 단순한 거죠. 그건
내 연극이 바보처럼 실패한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 여자들은 왜 실패를 용서하지 않지? 난 전부 태웠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네가 알아준다면. 너의 그 차가움은 믿기지가 않아. 날 이해하기엔 너가 너무 단순하다고 했지. 여기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넌 내 희곡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내 영감을 무시하고 날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진부하고 보잘것없는 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저기 진짜 천재가 걸어오고 있네. 마치 햄릿처럼 책도 들고 말. 태양이 아직 당신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벌써 미소 짓고 당신의 시선은 그의 빗속에서 녹아버렸군요. 방해하지 않겠어요. 사탕을 먹고 커피를 마신다. 언제나 검은색 옷을 입는 선생이 그녀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뜨리고는 안녕하세요. 상황이 복잡해져서 우리 두 사람은 오늘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겠죠? 유감이에요.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데다가 19살에 어떻게 느끼는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런 까닭에 내 소설에 나오는 젊은 여성들은 다 거짓이랍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당신 입장이 되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전 당신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아, 왜요? 유명하고 재능 있는 작가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유명하다는 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내가 유명하다는 걸 당신이 과장하고 있거나 유명하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거나. 하지만 신문에서 자기에 대한 걸 읽게 되면요? 칭찬하면 유쾌하지만 욕을 해대면 이틀 정도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기막힌 세계예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은 가지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근근히 이어가며 보잘것없는 삶을 살지만 당신처럼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흥미롭고 산뜻하며 의미로 가득한 인생이 주어진다고요. 당신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당신은 그 명성, 행복, 흥미로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나한테 그 모든 멋진 말들은 내가 먹어보지 못한 잼과 똑같아요. 당신은 무척 젊고 순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멋져요. 제가 뭐가 멋지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 그리스로 가야 합니다.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서. 네! 당신은 날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거예요. 네, 좋습니다. 나의 멋지고 산뜻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요. 나는 써야 한다는 생각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중편 소설 하나를 끝내자마자 또 다른 중편 소설을 하나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후엔 네 번째 중편을 역마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끝도 없이 써야 됩니다. 여기에 달리 방도가 없어요. 여기에 대체 무슨 멋지고 산뜻한 게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인생입니까? 저기 피아노를 닮은 구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피아노를 닮은 구름이 지나갔다는 걸 소설 어딘가에 써먹어야지.
헬리오트로프 꽃 냄새가 나네. 얼른 기억해둬야지. 달콤한 향기. 여름밤 배경무사에 써먹어야지. 이렇듯 새로운 줄거리가 떠오르면 나를 책상으로 끌어당기고 쓰고 또 쓰고 계속 쓰고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정말 제정신으로 아는 걸까요? 그래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내 등 뒤로 다가와서 나를 정신병원으로 내모진 않을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글쓰기를 시작한 젊은 시절 때부터 글을 쓰는 일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나는 관객들을 무서워했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영감과 창작 과정 자체는 행복감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글을 쓸 때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출판되자마자 난 견딜 수가 없어지고 아 저건 잘못됐구나, 저건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그저 성공에 도취돼 있으니까요. 대체 어떤 성공만이에요? 난 내 자신을 한 번도 좋아해 준 적이 없어요. 난 내 자신이 종종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당신은 너무 많이 일해서 지쳤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은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인걸요. 만일 제가 당신과 같은 작가라면 전 대중에게 내 모든 인생을 바칠 거예요. 작가나 배우가 되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락방에 살면서 호밀빵만 먹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스스로가 모자란다는 고통도 감수할 거예요. 그 대신 저는 명성을 요구하겠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명성 말이에요. 뜨리고린. 그녀가 날 부르는군요. 짐을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뭐죠? 갈매기예요. 트래플레프가 죽였어요. 아름다운 새로군요. 정말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아르카지나한테 여기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뭘 적으시나 봐요? 네, 새로운 줄거리가 떠올라서요. 한 호숫가 마을에 당신같이 젊은 여성이 어릴 적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와서 그걸 보고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를 파멸시킵니다. 마치 갈매기처럼. 뜨리고린 어디 계세요? 갑니다. 무슨 일이죠? 더 이따 갈 거예요. 잠시 남아있기로 했어요. 꿈이야. 네, 암전 좀 해주세요.
주세요. 아, 작가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심하게 다쳤더라면 전 잠시 다른 스트레스 좋아요. 하지만 전 용감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 가슴의 사랑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로요. 뿌리채 뽑아버릴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시집을 갈 거예요. 레드벤젠코에게. 그 교사 말이에요? 네. 그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희망도 없이 사랑하고 숱한 날들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사랑할 겨를도 없어질 거고, 새로운 근심 걱정이 예전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죠. 아실 테지만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과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솔직한 분과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나 서운하거든요. 나도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더 머물자고 해보시죠. 아니요, 더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드라클레프가 극단적으로 바보같이 굴고 있거든요.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하지 않나? 이제는 나한테 결투를 신청할 거라고들 말하더군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질 않나? 질투 때문이죠. 뭐 제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하려는 그 교사는 뭐랄까 똑똑하진 않지만 선량하고 가난뱅이지만 저를 사랑해줘요. 불쌍해요. 그리고 그의 나이 드신 어머니도 불쌍하고요. 아무튼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선량한 호의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필 서명된 책을 한 권 보내주세요. 매우 존경하는이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세요.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마샤에게. 안녕히 가세요.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짝수? 틀렸어요. 완두콩 단 하나예요. 배우가 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점을 쳐본 거예요. 누가 조언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다. 그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별이군요. 아마 더 이상 만나지 못할 테죠. 기념으로 이 작은 메달을 받아주셨으면 해요. 이쪽엔 당신 이름에 머리 글자를 새겨 넣으라고 했고, 이쪽엔 당신 책의 제목을 새겨 넣었어요. 우와, 그럼요. 매혹적인 선물이에요.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 눈부시게 빛나던 당신을 기억할게요. 기억나요?
일주일 전 당신은 밝은색 옷을 입은 그때 우린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저쪽에 갈매기가 놓여 있었고요. 네, 갈매기가. 사람들이 이리로 오는군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겠어요. 떠나시기 전에 2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탁이에요. 누가 방금 나갔죠? 이나? 네, 예. 생긴 거 없군. 121쪽 11에서 11. 121쪽 11에서 11. 거기 뭐가 적혀있지? 이 집에 내 책들 있지? 오빠 서재 모퉁이 책장에 있어요. 121쪽이라. 아유, 뭐 책을 찾으실까? 아. 네. 아니 갑자기 떠나게 돼서. 아니 트래플레프가 왜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G2 때문이겠죠. 그 쓰리고리는 빨리 데려가면 들어갈수록 낫겠죠?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분명 뭐 다른 까닭도 있긴 있었지. 당연한 말이지만 젊고 똑똑한 사람이 이런 시골, 이런 공백한 곳에서 돈도 지위도 미래도 없이 살고 있으니 하는 일도 없고 그냥 놀고 먹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운 거지 뭐. 트래플레프는 자신을 이 집에서 쓸모없는 식객이자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마 당연한 말이지만 그 그 아이가 자존심이라는 안 됐어요. 취직하다면 어떨까요? 그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한테 돈을 좀 주는 겁니다. 응? 아니 무엇보다도 사람답게 옷을 입어야 되니까 3년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외투도 없이 밖을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아, 외국으로 나가도 좋고 아니면 돈도 많이 아니 벌지 옷이야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외국어로 보내는 건 아니 옷도 안 돼요. 에이, 나 돈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부인. 예, 믿어요. 그러니까. 아, 알겠다니까. 그래. 돈은 있어. 근데 지금 배우잖아요. 근데 옷차림으로 만든 것도 파슴내 지경이라고요. 파슴내 지경이라고요. 네. 아, 예. 네, 이해합니다, 부인. 아, 부인 혼자 계시는 게 좋겠군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안 돼. 아, 안 돼. 엄마, 붕대를 좀 갈아주세요. 잘하시잖아요. 네. 두 권을 쓴 것 같네.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네. 내가 없다고 다시 탕탕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땐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모든 걸 잘하셨어요. 기억나요. 어머니가 국립국장에 계실 때 우리 집 정원에서 싸움이 나서 새돌아 살던 세탁부가 네네. 심하게 맞았죠?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그 집 여자에게 가서 약을 주고 그 집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셨잖아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 그때 우리가 살았던 집에는 발레리나가 2명 살았어요. 커피를 마시러 어머니한테 오곤 했죠. 그래, 그건 기억난다.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에이네. 그랬어. 기억난다. 저 며칠 사이에 어렸을 때처럼 엄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지금 나한테는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저보다 그 사람을 더 원하시는 거죠? 넌 그분을 몰라, 드레플레프. 아주 고상한 분이야. 고상한 분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투를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듣고는 겁쟁이처럼 떠난다잖아요.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말도 겁니다.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분께 여길 떠나자고 말씀드렸다. 저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거의 매일 다투는 지경인데 그 사람은 지금 객실 어디선가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겁니다. 니나에게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나한테 불쾌한 말을 하는 게 즐거운가 보구나. 난 그분을 존경하고 있으니 내가 있는 동안은 그분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마라. 나 존경 안 해요. 엄마, 저도 그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했으면 하지만 미안해요. 전 거짓말은 못하겠어요. 전 그 사람 작품을 혐오해요. 그건 질투야. 재능 없는 사람들이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저 위안 삼는 거지.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재능 있어요. 당신들 고집불통들은 예술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는 당신들이 만든 것만을 합법적이고 진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억압하고 질식시키고 있다고요. 난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엄마도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엄마가 사랑하는 극장에 가서 졸렬한 희곡이나 연기하세요. 난 한 번도 그런 희곡을 연기한 적 없어. 너 못할 것 없는데 도둑조차 쓰지 못하잖니. 예쁘의 동물 시춘이 쓸모없는 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용서해라.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 불쌍한 나를 용서해라. 전 모든 걸 잃었어요. 그녀는 절 사랑하지 않아요. 이젠 글도 쓸 수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요. 다 잘 될 거야.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아이도 다시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고 말고. 왜 화해하는 거지? 네, 엄마. 그분과 화해하려. 결투는 안 돼. 그렇지 않니? 좋아요. 다만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워요.
121조 11에서 12회.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 121조. 아, 여기로군. 곧 말을 내주겠네. 언제라도 내 목숨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 짐은 다 챙긴 거지? 그럼. 순수한 영혼의 호소가 어째서 내게 슬픔으로 들리고 가슴은 이토록 아프게 조이는 거지? 언제라도 내 목숨이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 하루만 더 머무릅시다. 머물러요. 당신은 여기 붙들어 매는 게 뭔지 알아. 스스로를 통제. 당신 좀 취한 거야. 깨어나. 당신도 제발 진지하고 신중해져. 제발 이 모든 걸 친구의 눈으로 바라보라. 친구로서 날 놔줘. 그렇게 매혹됐어? 나도 모르게 끌리는 거야. 아마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일지도 몰라. 시골소녀와의 사랑이? 당신은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라. 때때로 사람들은 잠을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 바로 그런 식으로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지만 나는 마치 꿈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 같아. 달콤하고 경이로운 꿈이 나를 사로잡았어. 날 놔줘. 아니, 안 돼. 나 평범한 여자야. 쓰리고리, 그러지 마. 나 괴롭히지 마. 쓰리고리, 나 무서워. 단 한 번도 나한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근데 바로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손짓하고 있어. 미쳤어. 그러니까 좀 놔줘. 오늘 다들 날 괴롭히려고 약속이 난 것 같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해할 생각도 안 해. 나한테 거리낌 없이 다른 여자 얘기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늙고 흉해? 당신 정신 잃은 거야. 나의 멋지고 경이로운 사랑,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야. 나의 기쁨, 나의 긍지, 당신이 날 단 한 시간이라도 버린다면 난 미쳐버리고 말 거야. 나의 멋있고 훌륭한 구강이시여. 다른 사람이 올지도 몰라. 오라고 해! 난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부끄럽지 않으니까. 소중한 사람, 당신은 분별 없이 하고 싶겠지만 난 아니야. 놓치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거야. 이 이마도 내 거, 이 두 눈도 내 거, 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도 다 내 거야. 당신은 모두 내 거야. 당신은 재능 있고 현명하고 현대 작가들 중에 가장 뛰어나. 당신은 러시아의 유일한 희망이야. 당신이 그려내는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저 많은 거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비 맞추는 거라고? 내 눈을 봐. 보라고. 사랑스럽고 뛰어난 나의 사랑. 같이 가는 거지. 그렇지? 날 버리지 않는 거지? 난 의지가 없어. 단 한 번도 나한테 의지가 없었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항상 고분고분했지. 정말로 이런 걸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까? 날 데려가! 데려가라고. 한 발자국도 나한테 떼어놓지 마. 그인이 될 거야. 하지만 만일 원한다면 좀 더 있다 와도 좋아. 나 혼자 갈 테니까. 일주일 후에 와. 사실 당신은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르까지나. 함께 가자고. 어? 아르까지나 좋도록 해. 함께 가자면 그래, 함께 가자고. 존경하는 부인, 정거장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어, 열차는 2시 5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르까지나 제발 부탁드리오니 잊지 말고 조사를 좀 해주세요. 그 배우인 수준할 셀프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강탈당한 우체국에서 그 배우는 기막히게 연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베트 그라테에는 미국 배우인 이즈마일 로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뛰어난 배우였죠. 아, 서두르지 마세요, 존경하는 부인. 아직 5분 여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멜로드라마에서 공모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왔었는데 그들을 쫓는 장면에서 우린 덫에 걸렸어!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이즈마일 로프가 우리 덫에 걸렸어! 라고 했지 뭡니까? 덫에 덫에? 덫에? 다들 잘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내년에 만나요. 그 트래플은 어디 있어요? 잠깐 인사해야 되는데. 어? 나에 대한 나쁜 기억은 다 잊어주세요. 응? 우바빠. 메달을 두고 온 것 같아. 저쪽 테라스에서 찍. 우린 떠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느꼈어요. 때리고린 확실히 결정했어요. 무대로 진출하겠어요. 내일이면 이미 전 여기 없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전 떠나겠어요. 당신처럼 모스크바로. 거기서 만나도록 해요. 슬라반스키 바자르에 머무르도록 하세요. 거기 도착하는 즉시 바로 나한테 알리도록 하고. 서둘러야 돼요. 1분만 더.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다시 만날 걸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아름다운 눈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 부드러운 미소, 천사같이 이 순수한 표정을 다시 볼 수 있다니. 내 사랑. 남자. 트래플래프!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날씨로군. 벌써 이틀째라고. 호수의 파도가 일어요. 엄청나군요. 정원이 어둡군. 정원에 있는 저 무대를 얼른 치우라고 말해야 하는데 해골처럼 벌거벗은 채 흉하게 서 있는 데다 바람이 불어서 장막이 소리를 내는구나. 어젯밤에 그 옆을 지나는데 거기서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더라고. 갑시다, 마샤. 집으로. 아니요, 전 여기서 밤을 보내겠어요. 마샤, 가자고. 혼자 가세요. 애가 안 됐어. 벌써 사흘 밤이나 엄마가 곁에 없었으니. 별거 아니겠죠. 유모가 돌볼 거예요. 당신은 따분해졌어요. 예전에는 철학적인 얘기라도 했지. 요즘엔 어린애 집으로 타령만 하니 다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갑시다, 마샤. 당신 혼자 가요. 알았어. 당신은 내일 오는 거지? 그래요, 내일 귀찮게 따라다니기는. 가라고요. 희망 없는 사람, 그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거야. 쓸데없는 짓이야. 자신을 망쳐서라도 좋은 기회를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기다려서도 안 돼. 가슴에서 사랑이 생겨나면 쫓아버려야 해. 난 가슴에서 사랑을 뿌리채 뽑아버릴 거야. 다시 안 갔어요? 아니, 나 곧 나올 것 같아서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을 보지만 않았어도 진짜. 마샤! 마샤! 트리플레프에게 이야기거리를 좀 주고 싶은. 제목은 무언가 하고 싶었던 인간. 그러니까 런키아블리라고 해야 될까? 트리플레프한테 얘기를 좀. 잠깐만. 언젠가 젊었을 때 난 문세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혼하지 못했고, 언제나 도시에서 살고 싶었지만 바로 여기 시골에서 생을 마치고 있으니 그거 참 희한하네. 이게 방해만 해. 트리플레프,
이것도 무척 변했군요. 객실을 서재로 만들다니. 네. 뭐 희곡을 쓰고 있나요? 네. 어. 그 재작년 당신의 희곡을 연기했던 니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나요? 아마 건강할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말로는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그건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줘요. 그녀는 집을 나가서 떼리고린과 동거하여 아이가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떼리고린은 그녀가 실증 났고 그래서 그가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죠. 니나의 생활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별장 극장에서 데뷔했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동안은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지만 그녀는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는 불평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몹시 불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마다 병적이고 팽팽하게 긴장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갈매기라고 서명을 하더군요. 지금은 이곳 시내 여인숙에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에 있죠? 진짜. 아르카지나. 부페미 모키. 잘 지냈어요? 봉술 마마세. 좀 자. 아들. 엄마. 잘 지냈어? 떼리고린이 너의 신작 단편이 실린 잡지를 가져오셨단다. 감사합니다. 숭배자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전하더군요. 그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 사람들은 당신에 관해서 온통 관심을 갖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서 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뭐 몇 살이냐, 뭐 금발머리냐, 뭐 장발머리냐,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영문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 젊은 나이일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더군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당신의 본명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또 필명으로 책을 내고 있으니까요. 오래 머무실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모스크바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또 중편을 써야 하거든요. 자, 우리 식사로 가시죠. 그래요. 아니 근데 신문에서는 호평을 해대더라고요. 저 사람은 운이 없어요. 여태껏 자신의 진정한 어조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어딘가 불완전하고 이상하며 때로는 헛소리처럼 들리기까지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읽어보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갑시다. 네.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자기 소설은 다 읽었으면서도 내 작품은 표시도 해놓지 않았다.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말을 해놓고는 이제 나 스스로가 점점 판에 박힌 형식에 빠져드는 느낌이야. 그래.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인간이 쓴다는 거야.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쓰는 거라는 사실 말이야. 누구지? 거기 누구예요? 니나! 니나. 니나, 당신이 온종일 당신을 보려고 온종일 내 마음이 무섭도록 괴로웠나 봅니다. 내 사랑, 나의 연인. 그녀가 돌아왔어. 우리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문을 잠가주세요.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아래까지 나가. 계시다는 걸 알아요. 문을 잠가주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긴 좋네요. 그때 여긴 객실이었어요. 나 많이 변했죠? 그래요. 조금 말랐고 그래서 눈이 커졌군요. 니나, 당신은 왜 날 만나주지 않았어요? 어째서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았나요? 당신이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이곳에서 머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매일 몇 번이고 당신한테 가서 마치 거지처럼 창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절 미워하진 않을까 두려웠어요. 당신이 절 보고는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 매일 밤 꾸었어요. 전 도착한 날부터 줄곧 여기 호숫가를 맴돌았어요. 당신 집 근처에도 여러 번 왔었지만 들어올 결심을 못했어요. 여긴 좋아요. 따뜻하고 안락하고. 바람 소리인가? 뚜르게네프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런 밤 지붕 아래 앉아있는 이는 행복하다.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었죠? 뚜르게네프. 신은 은신처 없는 모든 방랑자들을 도우리라. 니나, 당신 또 니나. 괜찮아요. 이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벌써 며칠 동안이나, 아니 2년 내내 울지 않았어요. 어젯밤 늦게 우리 정원을 보러 우리 무대가 온전한지 보려고 왔어요. 아직까지도 서 있더군요. 당신은 이제 작가가 된 거죠? 당신은 작가, 난 배우. 난 아침에 일어나 노래하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살았죠. 당신을 사랑했고 명성을 꿈꾸었는데 지금은 내일 아침 일찍 3등 열차로 떠나야 해요. 가야겠어요. 니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했으며 당신의 사진과 편지를 찢어버리기도 했지만
당신과 동여매어져 있다는 걸 매 순간 인식하고 있었어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힘이 없어요, 니나. 당신이 떠나버린 그때부터, 내 작품이 출판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 인생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느닷없이 내 젊음이 뜯겨져 나가서 난 벌써 이 세상에서 900년을 산 것 같아요. 난 당신을 부르고 당신이 다녔던 땅에 키스합니다. 내가 어디를 보든 당신이 보여요. 어째서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혼자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포근히 감싸지 못하고 지하 동굴에 있는 것처럼 추워요. 그래서 내가 쓰는 그 모든 것은 메마르고 냉담함에 우물합니다. 여기 남아주세요, 니나.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면 당신과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니나, 왜 그래요? 제발, 니나. 당신은 왜 내가 다녔던 땅에 키스했다고 말한 거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 쉬고 싶어. 난 갈매기예요. 아니, 난 배우예요. 그분도 여기 있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제 꿈에 대해 비웃었어요. 그러니 전 점점 소심하고 하잘것없는 인간이 돼버렸고, 거기에 사랑에 대한 걱정, 질투, 어린애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 전 바보같이 연기했어요. 두 손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무대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으며 목소리를 제어하지도 못했어요. 끔찍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난 갈매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갈매기를 총으로 쏜 거 기억해요? 우연히 한 사내가 와서 보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파멸시키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를 위한 줄거리죠. 이게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 무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전 진정한 여배우예요. 무대에서 화물이하며 스스로 멋지다고 느끼죠. 전 이제 이해해요. 연기를 하든 글을 쓰든 중요한 것은 참을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체 사명을 생각하면 인생도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길을 찾았지만 난 누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채 몽상과 환영의 모든 수를 세우고 있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제가 유명한 배우가 되면 저를 보러 오세요. 약속할 거죠? 나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가 그분을 데려온 거죠? 전 뜨리거리는 사랑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열정적일 만큼 필사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좋았어요. 트래플리프 기억하세요?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슬픈 순환을 마치고 죽어버렸다. 수천 세기 동안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련한 달은 자신의 등불을 헛되이 밝히고 있다. 불밭에서는 학들이 울면서 잠을 깨지도 않으며 보리수 숲에서는 월의 쇳덩구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왕진 가방에서 뭔가 터졌더라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뜨리고래 씨, 잠깐만요. 2달 전에 여기에서 어떤 기사가 났는데요. 그게 이 미국에서 온 편지인데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좀 묻고 싶은 것은 왜냐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르카지나를 데리고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트리플레프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남자
수고하셨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